안녕하세요.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산재에서 장애급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애급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했을 때 건강했을 때 기준으로 뭔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거예요. 이거를 부위별로 장애 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해서 이 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장애 등급은 저희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어요. 1급이 가장 심한 거, 예를 들어서 양팔이 잘렸다, 1급. 14급은 제일 경미한 거, 수술하고 난 뒤로 계속 통증이 있다, 이런 거 14급이 있다. 그리고 이 장애급여는 일시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1급부터 7급까지가 있는데 1급에서 3급은 무조건 연금이에요. 그리고 4급에서 7급은 근로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시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사실은 연금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로자한테. 왜냐면 일시금이 당장에 돈은 많이 나오는데 4년 이상만 내가 생존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4년만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받은 것만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급은 연금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근데 8급은 무조건 일시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8급과 7급 등급이 한 개 차이인데 완전 극과 극인 거죠. 평생 돈을 받을 수 있냐, 일시금만 받을 수 있냐. 저희도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약간 6급에서 8급 사이에서 좀 쟁점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면 이제 장애 급여를 높게 받는 팁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 등급별로 평균임금에 며칠분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평균임금을 어떻게 높게 해야 되냐, 제대로 산정되게끔 검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제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미 앞에 우리가 받은 급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산정이 될 거다. 근데 이 평균임금 구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근로자분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보고 누락된 게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올리는 증감 신청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병원을 다니실 건데 이때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병원에서 주치의가 아예 안 써주는 경우. 이게 뭐냐, 골절 같은 거 수술을 했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러는 거죠. 이미 나는 수술 완벽하게 했고 장애가 절대 안 남는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골절이 있고 핀까지 박았는데 장애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주치의는 장애 없다, 못 써준다 해버리는 거죠. 난감하죠, 요거. 두 번째는 병원에서 이런 장애 진단서를 한 번도 안 써본 경우, 또는 뇌출혈, 뇌경색, 신경장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많이 못 따라봤을 수도 있어요. 이 병원에서 써줬다가 피해가 갈까봐 써주기도 싫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아파도 저희 참고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진료 볼 때마다 괜히 아픈 척 하기 싫으니까 안 좋게 볼까봐 다 괜찮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단에서도 봤을 때 진료 기록상 계속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앞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잘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진단서를 받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병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장애 진단서를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주치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통합심사라고 하는 데 갔을 때 좀 제대로 측정을 받는 방법인데, 이 통합심사가 뭐냐면은 이제 공단에서 또 의사들을 쭉 불러요. 왜냐하면 주치의 판단만 가지고 장애 등급을 매기기에는 뭔가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랜덤으로 의사 5-6명을 불러가지고 주치의가 썼던 거랑 진료기록 현재 상태랑 보내서 최종 등급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골절이나 이런 각도 움직이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끝나요. 30초, 20초 와가지고 눈대중으로 막 꺾어버리고 장애 등급 결정을 바로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애 등급 한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 될 수도 있고 시금으로 될 수도 있고 금액 자체가 엄청 달라지는데, 공단에서 부른 의사들은 빨리빨리니까 눈대중으로 되게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사실 팁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갔을 때 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꺾으려고 한다던가 안 되는 거를 계속 시킨다던가 내가
너무 아프다, 못하겠다, 좀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애급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받는 방법 또는 좀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조만간 통합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상담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소탈한 노무사한테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